다시 만나네요. 오늘도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다시 와줘서 반갑고 고마운데 왠지 조금 쑥스럽네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까요? 지난번보다는 더 재밌어야 할 텐데. 음, 그럼 오늘은 선장과 달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도 그냥 편하게만 들어줘요. 이야기는 한 젊은 선장이 길고 긴 항해 끝에 도착한 항구에서 시작돼요. 그 항구는 다른 곳과 비교하여 조금 작은 크기여서 그런지 항구 특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풍겼어요. 하지만 선장은 그런 항구의 모습을 감상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배에서 내리면서는 이번 항해가 유난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실수로 항로를 잘못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식량 창고에 벌레가 꼬여 대부분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결국 최소한의 식량으로 버티고 버텨서 이 항구까지 도착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서 그럼 요즘 원양어선에 타는 뱃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요즘은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을 위해 운반선이라는 배가 따로 있다고 해요. 어선이 바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육지와 배를 오가며 식량이나 생필품을 조달하고 어선에서는 잡은 물고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딴소리가 길었네요. 아무튼 아직 운반선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였기에 배고픈 선장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향한 곳은 항구에서 제일 가까운 식당이었어요. 식당은 항구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얼핏 보기에도 호감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분명 처음 지어졌을 때는 백사장만큼이나 하얗고 반짝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외벽은 이유를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얼룩이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었고 식당임을 알려주고 있는 간판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서 나이프와 포크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더 돌아다니면서 다른 식당을 찾았겠지만 선장은 배가 너무 고파 현기증이 날 정도였기에 원래 맛집이 다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과 그 와중에 단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음에도 주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책을 읽고 있다는 것만 빼면요. 그래도 선장은 다른 손님이 없으니 요리도 바로 되겠지? 이런 생각에 차라리 잘 됐다고 느꼈고 메뉴도 훑어보지 않은 채 식당 주인에게 이 식당의 모든 메뉴를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이런 대박 손님이 오면 얼씨구나 신나게 음식을 준비할 만도 한데 식당 주인은 굉장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금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안 되는 메뉴가 많다고 대답했어요. 선장은 식당 주인이 임대료 걱정이 없는 건물주가 아닐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도 접어둔 채 너무 배고픈 마음에 그럼 가능한 메뉴를 달라고만 말했어요. 식당 주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지금은 재료가 달걀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마저도 4개밖에 없다고 대답했어요. 선장은 아쉬운 마음에 그거라도 먹겠다고 대답했죠. 식당 주인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걀 후라이를 대충 만들고 제대로 씻은 것인지 의심되는 접시 위에 올린 다음 선장이 앉은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선장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조금만 배가 덜 고픈 상태였다면 당장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식당 별점을 테러했을지도 모르는데 전화기도 없는 시대에 살던 이 배고픈 선장은 음식이라고 나온 것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숨겨진 맛집이었던 것인지 그냥 달걀 후라이일 뿐인데도 너무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선원 하나가 급하게 선장에게 달려왔어요. 선장은 선원의 다급한 모습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지만 입은 쉬지 않고 달걀 후라이를 우물우물 씹고 있었어요. 항해사가 이 지역에 곧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기에는 항구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얼른 태풍을 피해 출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원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선원의 보고에 놀란 선장은 달걀값을 계산하는 것도 깜빡하고 바로 뛰쳐나가 배에 올랐고 태풍을 피해 다시 바다로 나섰어요. 선장의 배는 간발의 차이로 태풍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선장의 배는 다시 그 항구에 들르게 됐어요. 사실 이번 항해는 꽤나 순조로웠고 굳이 작은 항구에 배를 정박할 필요도 없었지만 선장은 5년 전에 먹튀 사건이 아니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에 이 작은 항구 마을에 들르기로 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양심적인 행동에 어쩐지 기분이 들뜬 선장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지만 식당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배가 그다지 고프지 않은 상태로 본 식당의 모습은 이게 식당인지 흉가 체험 세트장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선장은 머나먼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 한 수행자가 여행 중 노숙을 하게 됐고 잠결에 시원하게 들이킨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주인은 여전히 손님이 들어오든 말든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선장은 테이블을 잡아 앉는 대신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5년 전 달걀 프라이를 주문한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일관되게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던 식당 주인의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선장은 그 당시 경황이 너무 없어 미처 돈을 내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달걀 후라이 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했죠. 선장은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내심 자신의 양심적인 행동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머릿속으로는 자체적으로 TV는 사랑을 싣고의 배경음악이 깔리고 있었죠. 그러나 선장이 생각했던 그림과 달리 식당 주인은 어디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냐고 다짜고짜 선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선장은 몹시 당황하며 달걀값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식당 주인은 그게 바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선장이 얼떨떨한 표정을 보이자 식당 주인은 잡았던 선장의 멱살을 놓고 눈을 치켜뜨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당신이 달걀 후라이를 먹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후라이를 만들기 위해 달걀을 까지 않고 닭에게 품게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 닭으로 컸을 것이오. 그 닭은 다시 달걀을 낳아 병아리를 만들고 그 병아리가 다시 닭이 되어 달걀을 낳아 병아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는 5년 사이 어마어마한 수의 닭을 소유할 수 있었단 말이오. 터무니없는 소리에 선장은 더욱 얼이 빠졌지만 이 와중에 식당 주인은 그때 먹었던 달걀의 값으로 선장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든 선장이 무슨 개소리가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따지자 식당 주인은 돈을 못 내겠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되려 소리쳤어요. 결국 식당 주인은 소송을 걸었고 재판 날짜까지 받은 선장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혹시 몰라 또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런 상황에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기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보다는 인터넷 상담이 자신이 물어볼 것을 정리하기도 편하고 답변 내용을 확인하기도 쉬웠어요. 막 심각한 일로 문의를 한 건 아니니까
정말 단순히 물어볼 게 있어서 이용했던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선장은 재판 전날에도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술집에서 혼자 청승을 떠는 것 뿐이었어요. 애초에 계산을 안 하고 간 게 잘못은 맞지만 나름 양심 있게 행동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본격적으로 흑화되기 일보 직전의 선장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뜬금없는 물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선장의 눈에는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술병을 계산할 돈은 있으려나 걱정이 될 정도로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어요. 하소연할 곳도 없던 선장은 허름한 차림의 남자에게 자신의 사연을 말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허름한 남자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호탕하게 웃더니 자신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술값을 계산해 준다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선장에게 제안했어요. 선장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이 한국마을에 정상적인 사람이란 없는 것인가 싶었지만 술 기운도 조금 오른 데다가 어차피 내일 재판에서 진다면 전 재산을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허름한 남자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고 술을 샀어요. 다음날 선장에 대한 재판의 시작 시간이 다 되었지만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재판 전 반소장에 그 남자의 이름까지 변호인으로 적어 제출했는데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에 선장은 몹시 허탈했어요. 아무튼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재판의 시작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었어요. 예정된 재판 시작 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나서야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태평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선장은 허름한 남자가 이렇게 늦게서야 나타난 것이 어이가 없었지만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판사 또한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선장의 변호인으로 온 허름한 남자에게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물으니 허름한 남자는 급하게 땅콩을 심느라 늦었다고 대답했어요. 판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허름한 남자는 어제 시장에서 땅콩을 7근이나 샀는데 제 부인이 그걸 한 번에 다 볶아버리는 바람에 어제부터 쉬지 않고 먹었지만 너무 많이 남아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남은 것을 전부 급하게 밭에 심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원고석에 앉아있던 식당 주인이 참다 허름한 남자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볶은 땅콩에서 무슨 싹이 난다고 그러시오? 배심원석에서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허름한 남자를 향해 혀를 끌끌 찼어요. 하지만 허름한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달걀 후라이에서는 어떻게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식당 주인은 할 말을 잃었고 허름한 남자는 선장을 향해 씩 웃어 보였어요. 선장은 저런 생각이 있었으면 어제 미리 좀 얘기해 줄 것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허름한 남자가 보내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에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결국 판사는 선장에게 달걀 4개에 대한 값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후에 선장은 무사히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따금 그 작은 항구 마을에 들러 허름한 남자에게 술을 사주며 이런저런 조언을 얻었다고 해요. 반면 식당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 손가락질을 받으며 얼마 뒤에 이사를 가버렸다고 해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네요. 어땠어요? 가볍게 들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듣다가 너무 답답하거나 열받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역시 주변에 법 공부한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알아놔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조언을 구하는 건 아니고 밥이나 술 한잔 사면서 조언을 구하는 정도가 맞는 거겠죠? 그런 문제 있을 때 내가 직접 나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실 나도 법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처럼 적적하거나 잠이 안 올 때, 또 그냥 소소한 이야기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줄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또 와요.